자, 세 번째 주제는요. 통신비 준다, 안 준다, 못 준다. 자, 이 통신비 정말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통신비를 비롯해 가지고 이 조성대라고 이 선관위원 후보까지 저는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국민을 개돼지 원숭이로 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성대라는 선관위원 후보에 대해서 주호영 그 원내대표는 반드시 지명 철회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날려버려야 돼요. 조성대는요. 어저께 조성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한 꼭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한마디로 인간이 아닙니다. 자, 천하나 이거는 개그라는 거 아닙니까? 천하남 폭침이라는 거는 개그라는 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증이 없지만 너무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이상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무조건 그냥 저기 좌파들 위해서 몸바치겠다고 하고 천안함에 대해서 개그라고 하고 이런 나쁜 놈이 선관위원이 되게 된다면 이제 선거를 아주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판을 그냥 바꿔버리고 아예 거칠 것 없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죠. 아, 우리 팀버맨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팀버맨님 오랜만입니다. 가끔 댓글도 올려주세요. 우리 팀버맨님은 슈퍼챗으로 응원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팀버맨님 방송을 위해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달래님 맞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연예인 열일 빠순이 하다가 지금은 문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조성대가 이제 맡게 되는 선관위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급이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안영환 선수가 간 방송통신위원 이거는 차관급이에요. 이건 장관급이에요. 그럼 비서 나오죠. 뭐 차 나오죠. 사무실 나오죠. 그 다음에 급여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벌겋다 못해서 그냥 새빨간 이 조성대가 자기가 장관은 하고 싶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눈 권력과 돈에 어두운 조성대스러움이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뭐 정부의 뭐 발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이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이게 북한 소행인지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북한 소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이러면서 끝까지 애들르더라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관위원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된 일을 이런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조성대 같은 인간을 이렇게 드밀은 이 여당의 민주당의 그 오만함, 부정선거당의 오만함이라는 거죠. 너희들 개돼지니까 너희들하고 우리 이렇게 맞바뀌게 하면서 조성대는 뭐 정치로 치자면은 정청래 공천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정청래 같은 인간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어저께 이 조성래에 대해서 한 꼭지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걸 보니까 정청래처럼 양아치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대학도 멀쩡하게 나왔고 한신대 교수고요. 동의대학에서도 교수하고 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미시간인가 뭐 어디 가가지고요. 미주리인가.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청래하고 똑같이 양아치같이 그 왜 10대 애들이 쓰는 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장관급으로 우리 돈으로 세금을 주고 자가용의 비서에 다 모셔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을 조삼모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게 이 정권입니다. 우리가 통신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죠. 애따 수급이다 이래가지고 통신사에다가 주는 거라고. 광화문 집회에서 누가 어디서 있었는지 그 자료 쫙 갖다 바친 통신사에게 수고비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바로 통신비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낙연이가 문재인까지 만나가지고 통신비 이거 다 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60%가 아니 그걸 왜 줘? 그럴 거 있으면 제대로 쓰라. 이렇게 해갖고 야당하고 막 얘기를 해서 결국은 통신비를 원한 대로 전 국민에게
이 자기네들이 밀어붙인 대로 하지를 못하고 35에서 64살까지는 통신비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거의 대부분 통신비 못 받고 또 이제 64살 만으로 오른 분들은 받는 거죠. 자, 근데 2만 원 이거 받으나 마나고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말이 맞아요. 이 정부는 퍼주지를 못해서 환장한 정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정말 뭘 모른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부의 발목 잡는데 홍준표가 앞장서고 있다. 앞장서야죠. 응? 저 국민의힘 앞장서야죠. 지금 국민의힘도 오락가락해요. 저는 김종인이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 40%의 지금 국가 부채율이면은 괜찮다. 60%가 돼도 평균적인 잘 사는 나라의 국가 부채율에는 뭐 똔똔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국가 부채율 40% 이거 얘기를 하면서 저기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이 거품을 물고서 국가 부채율 40%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다. 나라 망한다. 국민들이 그냥 길바닥에 나가는 거다. 이러면서 개 거품을 물은 게 문재인이에요. 지금 60%를 향해 갑니다. 물론 나라의 규모가 커지고 나라가 잘 살면 국가 부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업이 커지면서 뭐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거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 3년 만에 국가 부채율을 40%에서 60%로 치닫고 있는 거, 이거는 모양새로 볼 때도 이거는 거의 폭탄인 겁니다. 부채 폭탄. 국가 부채 폭탄을 지금 문재인가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서 통신비 2만 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퍼주기에 대해서 이럴 거예요.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이러면서 막 국회에서 장난하고 국민 가지고 공깃돌처럼 놀겠죠. 그러고 나서 끝이 뭡니까? 못 준다요. 돈이 없어서. 이번에 4차 추경은요, 100% 빚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래도 밑돈이 있었는데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정이 그 미친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을 국간에 쌓아놓으면 썩는다고. 그런 사고를 가진 것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이 정권 여러분 빨리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가 임기를 하루라도 빨리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국가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문재인이 그 자리에 더 있는 거 국가의 재앙인 거죠.